자,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C랭크 알고리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라는 제목을 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화면은요, 제가 연구했다거나 혹은 어떤 다른 어, 블로그 마케팅을 강의하시는 분이 출연한 내용은 아니고요. 네이버에서 그 네알검이라는 그 영역을 통해서 내가 블로그를 상위 노출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요소들을 고려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즉, C랭크 알고리즘의 랭킹을 결정하는 여러분들의 블로그가 몇 위에 노출이 돼야 되는지 결정할 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입니다. 그 출처는 네알검에 있는 글이고요. 그럼 대략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어, 첫 번째, 블로그 컬렉션이라고 해서요. 블로그 문서의 제목, 본문, 이미지, 링크 등을 구성해서 기본 정보를 참고해 문서의 기본 품질을 계산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글을 잘 쓰냐의 문제인 거죠. 제목에 키워드를 몇 번을 넣고 본문에 이미지를 몇 개를 넣고 링크는 어떻게 넣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글 하나를 구성하는 이게 이제 블로그 콜렉션이라는 항목입니다. 네이버 DB, 인물, 영화, 정보 등 네이버가 보유한 관련 컨텐츠 DB를 연동해 출처 및 문서의 신뢰도를 계산한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제가 이거를 설명을 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쓸 때 어떤 인물에 대해서 혹은 영화 정보, 책 이런 걸 정보들을 이렇게 가지고 오잖아요. 이런 경우 얘가 이 컨텐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좋은 정보들을 쓰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정보들, 혹은 오종현이 네이버에 등록된 인물인데 이 인물이 이 글을 쓰는 경우, 예를 들면 이효리 아니면 블로그 운영하시는 몇몇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글을 쓰는 경우 등등등, 어떤 네이버에 연동하는 DB와 연동을 해서 글을 쓰는 경우가 아마 이 경우가 아닐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중에 지도 정보라던가 아니면 맛집 같은 경우는 지도 정보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영화를 리뷰하시는 분은 리뷰 정보가, 그 영화 정보들이 가지고 올 수 있고, 책도 마찬가지고요. 네이버 DVD를 가져오는 경우도 블로그 운영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어떤 내가 운영한 주제에 맞다고 한다면. 서치 로그, 네이버 검색 이용자의 검색 로그 데이터를 이용해 문서 및 문서의 출처의 인기도를 계산한다 라는 건데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검색 이용자의 로그 데이터 분석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오종현이 A라는 아이디로 검색을 해서 노출된 글을 클릭을 했다. 근데 얘는 또 이걸 클릭을 해. 근데 오종현 말고 다른 사람도 검색해서 이걸 클릭을 해. 이 계속 클릭이 이어지게 되면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블로그에는 많은 사람들이 클릭을 했기 때문에 아마 좋지 않을까? 혹은 이 블로그에 들어와서 체류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 블로그는 좋지 않을까? 라는, 실제 검색을 통해서 어떤 로그들을 남기는 이런 문제이고요. 체인 스코어라고 있습니다. 이거 웹문서, 사이트, 뉴스 혹은 다른 출처의 관심 정도를 이용해서 신뢰도와 인기라고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면 페이스북 혹은 여러분의 사이트 혹은 여러분들에게 블로그 링크들이 다른 데 이렇게 노출이 되어서, 혹은 여러분들의 블로그에 나간 아웃링크가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한 어떤 사이트들로 나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블로그는 대략 이 관심이 있는 데구나. 예를 들면 제가 페이스북 관련돼서 글을 쓰는데 제 블로그 자체가, 그렇다면 하나는 페이스북으로 가고 하나는 페이스북 비즈니스 센터에 가고 하나는 페이스북을 다른 뉴스를 언급하고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한다면 이 블로그는 페이스북에 관련이 돼 있구나. 혹은 페이스북 마케팅에 대해서 이 사람 블로그를 읽어보세요 라고 해서 사람들이 내 거를 자꾸 가져간다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페이스북과 관련된 내용을 쓰고 있구나 라는 체인 스코어. 그리고 블로그 액티비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글을 얼마나 자주 쓰느냐,
그리고 사람들이 나한테 댓글 얼마나 다느냐, 체류 시간 얼마냐, 스크랩이 얼마냐, 이런 부분이고요. 블로그 에디터 주제 점수라고 해서 여기 이제 C랭크에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내용인 거죠. 하나의 주제에 대해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문서의 주제를 정하고 분류를 구분하고 이 주제에 얼마큼 집중하고 있는지,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혹은 두 개의 주제에 대해서 얼마큼 집중해서 글을 쓰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공식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에서 이 블로그가 공식 블로그인지 아닌지라는 내용들이 이게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복잡하죠. 자, 제가 밑에 뭐라고 적었냐면 블로그 운영을 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법 적어놨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걸 예, 물론 되게 민감하신 분들은 이걸 분석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블레이어 콜렉션 이러면은 이렇게 합니다. 아이고, 물론 이런 방법이 정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경쟁업체 포스팅을 분석하는 방법 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요,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면 허벌 라이프. 자, 그럼 블로그 이렇게 들어갑니다. 좀 작나요, 화면이? 자, 허벌 라이프 들어가서 이 사람이 1등이야. 그럼 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 사람 왜 1등이지? 이제 분석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보세요. 일단 1월 19일 날 이 사람이 글을 썼어. 그런데 스마트 에디트 3.0은 사용하지 않았어. 그리고 제목은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4개의 단어가 있는데 허벌라이프라는 게 5개 정도의 비중, 대략 한 50% 좀 안 되는 비중을 제목에서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 컨트롤 F로 허벌라이프, 허벌라이프 검색을 했더니 대략 허벌라이프 검색했더니 보이시는 요 20개 정도의, 그럼 제목에 1개, 본문에 이렇게 20개 정도의 글을 썼네. 그런데 일단 뭐 100자 이내에 허벌라이프라는 걸 2개를 쓰고, 그리고 요 밑에 하나 쓰고 이미지마다 하나씩 쓰는 게 보통 이렇게 하나씩 쓰네. 건너서 쓰고 이미지는 몇 개를 넣었다.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허벌라이프 블로그를 하나, 둘, 셋, 4개를 분석해 봤더니 통계적으로 제목에 키워드가 하나가 들어가는데 전체 제목은 15자 이내고 허벌라이프라는 걸 앞쪽에 쓰더라. 그리고 블로그 본문에는 키워드가 뭐 평균적으로 20개 정도 들어가더라. 글의 길이는 몇 개고 이미지는 몇 개더라. 그래서 이렇게 통계 공식을 내서 난 이대로 써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서치 로그, 이제 사람들이 검색해서 들어오는 거니까 이제 몇몇 사람들 동원해서 야, 네가 글 쓰면 내가 너 검색해서 내 블로그 클릭해줘, 혹은 프로그램을 이걸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블로그 액티비티라고 해서 이제 댓글 달아주고 공유 달아줘, 스크랩 해주고 막 이렇게 이제 쓰는. 그리고 블로그 에디터에서 어떤 주제에 대해 글을 계속 쓰느냐, 이제 이렇게 되게 디테일하게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되게 많으세요. 되게 많고, 그리고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게 정말 블로그를 잘 열심히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많이 하시는 사람도 있으십니다. 근데 이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블로그를 신경 안 쓰고 대충 운영하는가, 아니면은 신경 쓰고 목숨 걸고 운영하는가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 수많은 인덱스들을 내가 하나씩 연구해 가면서 뭐 댓글은 몇 개가 필요하고 어차피 이렇게 해도 네이버 바뀌면 끝장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연구를 한다고 해도 네이버의 그 복잡한 알고리즘을 나 하나가 뭐라고 이렇게 연구를 한다고 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 수많은 그런 뭐라고 하죠? 그 항목들을 다 신경을 써서 블로그를 운영한다라는 건 아마 여러분들이 블로그에 빨리 질리고 블로그를 포기할 수 있는 이런 지름길입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다 합니까? 다만 네이버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C랭크의 반영 비율이 높아질수록 C랭크는 특정 주제에 대한 집중도가 어느 정도 이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C랭크 반영 비율이 높아질수록 다양한 주제보다는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컨텐츠를 지속할게 할 때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블로그가 노출이 잘 된다라는 기본 개념을 가지시고 그리고 요 개념을 가지시고 그리고 블로그 마케팅 가지시고 그리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이 네이버 가이드 네이버 그 네알건 가이드를 참고하셔서 지금도 제가 주로 말하고 있는 이런 글을 쓸 때 어떻게 쓰지 마라 이렇게 글 쓰면 안 된다 이런 가이드를 참고해서 이 가이드를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지 않고 블로그를 운영하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굳이 이 많은 항목들을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가서 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기에 맞춰서 운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저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요쪽 내용을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공식 블로그.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공식 블로그는 노출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블로그의 컨텐츠 귀족이죠. 제가 이제 누누이 말하고 있는 컨텐츠 귀족이 되실 수 있는 분들은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꼭 여러분들 공식 블로그를 만드실 수 있으신 분은 만드시고 그리고 무슨 우리가 사업을 잘하고자 블로그를 운영하는 거지 막 블로그 막 아이디 생각하고 막 키워드 몇 개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옛날에는 그게 먹혔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신경 안 쓰고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포스팅을 하면서 운영하시는 게 하단에 신경 쓰고 목숨 걸고 운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하고요.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을 다른 강의에서도 드렸고 또 지금도 말하고 있지만 지금은 블로그 하나만 해서 잘 먹고 잘 산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저도 지금 뭐 하고 먹고 살고 있습니까? 저도 동영상 관련돼서 여러분들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같이 하고 있잖아요. 이 동영상도 저에겐 중요한 컨텐츠인 거죠. 제가 만약에 블로그를 운영했다면 여러분들은 이 지금 밤 12시 22분에 제 동영상을 보고 있겠습니까? 저를 막 교류하기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만 운영한다 이런 거는 좀 전략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 전략인 것 같고요. 여러분들 전략 안에 블로그가 하나의 주제가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항목이 있지만 참고는 할지언정 여러분들이 이걸 해커처럼 이걸 파고든다 이런 거는 아주 블로그를 스트레스 받으면서 운영할 수 있는 아주 그런 지름길입니다. 자, 그런 내용을 말씀하면서 마무리해 봤습니다.